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졌어요. 쿠인한테. 쿠인한테 어렸을 때 0승 2000패를 해가지고 아마 계속 승리를 쌓아도 좀 많이 못 건질 거예요. 아마 나중에 어디 한 10만 명 정도 있는 데 가가지고 패왕색 한번 써야 좀 승률이 그래도 한 80%대나 올라올라나? 그래서 이때 2000패를 해놔가지고 승률이 너무 안 좋아요. 날고기는 애 다 배봤자 승률이 좀 꽝이다. 그래서 이때 2000패를 해놔가지고 자, 원피스 인물탐구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롤로노아 조로입니다. 롤로노아 조로는 밀짚모자 일당의 부선장이죠. 루피의 첫 번째 동료고 실질적인 뭐 부선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2년 전후가 존재해서 19세에서 21세 역시나 어리죠. 루피보단 많아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1, 2년이면은 막 엄청 괴물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빨리 이제 발전을 하는 인물입니다. 주인공에 거의 근접하는 인물이고, 자, 소속은 밀짚모자 해적단 부선장이라고 지금 언급을 원래 거의 안 됐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선장으로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서 전투원이면서 최악의 세대 초신성의 일원입니다. 이 밀짚모자 해적단에서 딱 두 명, 루피와 조로, 이 두 명만 딱 최악의 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말인즉슨 이 당시 현상금 1억이 넘는 이제 대형 루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당시 넘어왔던 11명 중에 포함됐는데 유일이 아니죠. 딱 두 명. 선장이 아닌 인물. 근데 최악의 세대에 들어갔습니다. 한 명은 이제 유스타드 캡틴 키드의 거의 2인자 킬러고 한 명은 이제 조로가 돼요. 조로가 그래서 굉장히 뭐 주인공급에 해당하는 만큼 중요한 인물로 이제 나옵니다. 별명은 해적 사냥꾼. 이제 원래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활동을 했죠, 조로가. 원래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활동을 했고, 현상금 사냥꾼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최강의 검사, 최고의 검사가 되기 위해서 나선 배를 이제 타고 나섰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해적들을 사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적 사냥꾼이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해적 사냥꾼 별명이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뭐 별로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훗날 조로의 이제 스승이 되는 최고의 검사인 이 미호크의 별명이 해군 사냥꾼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해적 사냥꾼도 재평가하고 있는 뭐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목표는 최강의 검사, 세계 최고의 검사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조로는 이 검사입니다. 애초에. 근데 이제 이 쿠이나라는 친구랑 최고의 검사 둘 중에 한 명이 되자 그랬는데 이제 쿠이나가 죽어버리죠. 원래 그 전까지 원피스가 사람들이 거의 안 죽었는데 걔 디안에서 떨어지면서 쿠이나가 죽어요. 그래서 조로가 내가 이 녀석 목까지 열심히 해서 최고의 검사가 될게요 하면서 이제 조로가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로 같은 경우에는 검이 3개가 돼요. 그래서 하나를 입에 뭅니다. 이거는 이제 발상도 못한 건데 이제 그런 말 있죠. 투구칸에다가 무기 낀다. 그래서 검을 3개를 껴요 얘는. 그래서 이 쿠이나의 검이 화두일 문자
그거는 이제 입에 물고 나머지 두 개는 자기 손에 이제 들고 싸웁니다. 그래서 삼검류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원피스에서 거의 사람이 안 죽는데 쿠이나가 이제 초반에 죽으면서 걔 디아늘은 그냥 원래 사실 계단입니다. 근데 걔 디안이라고 하죠. 디의 의지라고 그런 이제 밈이 있을 정도로 원래 안 죽었는데 이제 조로의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로 같은 경우에는 악마의 열매가 없는 비능력자입니다. 제가 이제 루피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면 원피스에서 악마 열매를 껴서 나쁠 건 없다. 제가 보기엔 무조건 한 95% 이상은 줘요. 쓰레기 같은 능력이 아니면. 근데 비능력자인데 이 정도 온다? 엄청 강한 놈이란 거죠. 이제 지금부터는 비능력자가 원피스가 후반부가 될수록 떡상하고 있어요. 점점 이제 악마 열매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녀석은 그냥 비능력자예요. 대신 이제 패기를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비능력자가 원피스 후반부까지도 있다? 그러면 이제 엄청 이제 패기가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패왕색, 무장색, 견문색. 루피와 동일하게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밀짚모자 해적단에선 루피와 동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무장색도 쓰고 견문색도 쓰고 폐왕색도 쓰는데 폐왕색 같은 경우에는 루피가 좀 특화된 부분 왕의 자질 누구 위에 올라서는 자질 근데 이제 나중에 막 폐왕색도 두르고 싸우거든요. 원래는 이제 폐왕색이란 게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위험용으로만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빨간머리 샹크스가 흰수염 해적단에 들어간 건데 흰수염 해적단이면은 사왕급인데 이 부하들이 다 쓰러질 정도로 뭐 이런 용도였어요. 처음에는 폐왕색이. 그래서 뭐 폐왕색이 있으면 잡몹들 잡는 데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무장색도 막 주먹 같은 데 두른다 그랬잖아요. 뭐 검에도 두를 수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다 폐왕색까지 둘러가지고 더 센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왕색도 제가 보기엔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건 타고나는 거라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무장색이나 견문색이 뭐 더 심한 단계, 더 그 이상의 단계가 오면 모를까. 폐왕색이 일단은 지금까지 있으면 좋은데 유일하게 작가가 이제 이 밀짚모자 해적단에서는 조로에게 이 폐왕색을 넣어줬어요. 거의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려집니다. 이제 루피와 비슷하게 이제 유일하게 나오는 인물인데 일단은 이제 조로가 2인자이기 때문에 2인자지만 실력적으로는 사실 거의 대등하게 그려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조로가 루피한테 막 합류했을 때는 루피보다 조로가 이제 유명해서 광대 버기 형님께서도 조로를 언급할 정도로 조로가 이제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돈클리크 때도 해적사냥꾼인가? 상디도 해적사냥꾼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래도 이스트블루에서는 한따까리 하는 놈이었어.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놈이고 나중에 이제 루피랑 한번 싸울 때도 무승부가 날 정도로 이제 막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루피가 하는 걸 조로가 거의 바로 하게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그리고 또 이 고무의 또 약점이 루피한테 또 약점이 참격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동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조로를.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폐왕색, 무장색, 견문색을 다 쓸 수 있는 선장을 제외하고 유일한 이제 전투원이에요. 이 해적단에서도 다 역할이 있는데 유일하게 전투원이에요. 잠을 엄청 많이 잡니다. 대신 이제 배를 늘 지키고 불침번을 쓰고 그런 역할을 해서 자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강한 인물로 그려진다. 오다 선생님이 조로를 이제 이
조로가 여기서 2인자입니다. 일단은 현상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처음이 이제 6천만 벨이에요. 요거는 이제 알라바스타에서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물리치면서 1억이 될 때 다스보네즈를 물리치면서 6천만이 되고, 그 다음에 애니에스 로비에서 막 난리 쳐서 2억, 1억 2천. 이때 이제 초신성이 됩니다. 이때 초신성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이 3억 2천이었죠. 그 다음이 11억 1,100만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상금 차이는 조금 나는데 그렇다고 힘이 딸리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뭐 이렇게 그냥 최강의 검사가 되는 거지 어디에 소속돼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해군에서 돼도 되고 뭐 그런 녀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2인자입니다. 지금 현상금 최종 지금 연재 기준에서도 지금 2인자예요. 한 번 이제 상대한테 3,300으로 따라잡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인자, 징배가 들어오고도 2인자. 그래서 이 2인자들 표지에도 이제 포함이 되죠. 이거는 해적왕의 부선장, 레일리, 그리고 샹크스의 부선장, 뭐 이렇게 다 2인자들이에요. 사왕들의 2인자, 그리고 여기 혁명군, 검은 수염, 얘가 사보거든요. 루피의 의형제. 아빠보다 걱정하는 남자. 그럴 정도로 이제 2인자로 이제 공식 인정을 받고 있고, 투국한의 무기 차는 놈. 그래서 무기가 3개.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해적왕의 오른팔, 부선장하고 이렇게 흡사하다고 하는 이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생김새, 2년 후에 생김새도 그렇고, 패기, 그리고 이제 뭐 검을 쓰고 하는 것도 강함에 대한 것도 그렇고, 거의 이제 확실한 2인자예요, 사실상. 그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조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현상금이 되겠습니다. 조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성격은 이 녀석은 은근히 냉철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군 기강을 담당하고 있어요. 약간 이게 얘네가 약간 오합지졸 해적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망했을 수도 있어. 애초에 근데 이제 나미가 지식이 있는 유일한 지식인인 나미가 얘를 살리고 상디가 요리해서 살리고 그 다음에 뭐 로빈이나 이런 똑똑한 애들이 오면서 살리고 뭐 기술자들 뭐 프랑키 이렇게 오면서 살렸는데 그래도 얘네가 약간 조금 그게 있거든요. 기강이 떨어져야 애들이라. 근데 이제 조로 같은 경우에는 이 군 기강 확립에 앞장섭니다. 군기 담당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우소비 해적단을 이제 고잉 메리어 문제로 떠났을 때인데 루피랑 맞짱 뜨고 갑니다. 루피가 새 배를 선택했는데 야 고잉 메리어를 어떻게 버려? 얘 썸녀가 준 거거든 고잉 메리어를. 그런데 루피는 이제 살려볼라 했는데 안 돼. 이 배가 이제 더 나갈 수가 없어. 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기술자가 없어. 맨날 못질만 하다가 땜빵만 때우다가 이제 더 이상 수리할 수가 없어서. 근데 야 까불지 마. 이거 기강의 문제야. 선장이야. 루피 이렇게 땀 뻘뻘 내면서 막 얘기하는데 조로가 여기서 군기강 담당하죠. 조용히 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런 일 저지르는 녀석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군기 담당을 합니다. 우리 해적놀이 하는 거 아니야. 상디랑 앙숙인데도 상디도 얘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군기 담당 역할을 해줍니다. 루피가 이제 기강이 무너질 만한 행동을 하거나 이게 깎이는 경우에는 이제 조로가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유일하게 좀 생각이 있는 이 두 명을 가만히 있죠. 쫄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얘도 바본데 전투할 때 냉정하거든요. 로빈이 사라졌을 때도 얘는 로빈을 동료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챙겨줬어요. 근데 이 상황에 유일하게 감정 없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요, 조로는. 약간 이런 전술력이 있는 애예요. 근데 길치예요. 길을 너무 잘 잃어서 그런데 이런 냉정한 판단을 유일하게 해주는 게 조로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얘는 해군을 들어갔어야 돼. 얘 해군 들어갔으면은 대장이 될 수 있었던 인물이 그걸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판단 같은 거를 좀 해주고 앞장서서 군기 반장도 해주고 루피는 땡큐죠 사실. 루피한테는 땡큐죠. 이제 그래서 루피가 제일 신뢰하는 동료기도 해요. 얘도 루피를 신뢰하고 그래서 얘는 루피가 앞전에도 그 쳐맞을 때도 그렇고 명령 잘 들어줍니다. 스모커 구해달라 그러니까 스모커 구해줘요. 그냥 하라면 해. 대신 이제 루피가 얼타면 뭐라고 꾸짖을 갈 이거 한번 해가지고 야 그게 캡틴이야 너 이렇게 흔들리지 마 임마 너가 이러면 네가 끌고 가는 식구가 몇이야 여기 애완동물 하나에 나미 상디 이런 애들 나까지 해서 했잖아 막 이런 거를 해줘요 얘는. 그래서 제일 신뢰하는 동료 막 그냥 적군에다 맡겨도 끄떡 없는 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늘섬에서도 조로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무장색 이런 게 없어서 폐기 개념이 없어서 나머지 동료들과 조로가 당해버린 거 보고 막 루피가 조로 네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런 장면도 있어요. 초반에도 이제 그 막 저기 뭐야 크로커다일 부하들하고 막 섬에서 그랬을 때도 야 롤로노아 없앴어 그러니까 네가 조로를 야 밀짚 모자 죽었어 네가 루피를 막 이래 서로 엄청 이제 신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신뢰를 하면서도 이 군 기강 확립을 이제 제대로 해주는 동료다. 이건 성격은 아니지만 루피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 말 잘 들음. 근데 이제 약간 좀 약속 이런 거 중요시 여기. 약간 결심하고 약속하고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나미가 옛날에 너 약속도 못 지키니 막 이러면 또 나미 말 따라요. 근데 이제 조로의 가장 큰 단점이 있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약속을 못 지켜. 이게 첫 패배죠. 미호크한테 조로 옷 해가지고 두 번 다신 패배하지 않을 테다.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안 진다고 했는데 하늘섬에서 바로 대가리박 나왔죠.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었어. 루피도 이거 고무 상성으로 이겼어요 사실. 고무 아니었으면 졌을걸? 에네로 억울할걸요? 니카 열명 있는 걸 알았으면. 그리고 이제 저거는 그렇다 쳐도 쿨 브라더스한테 잠든 거는 좀 쿨 브라더스한테 한번 방심해서 잠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생각보다 못 지킴. 그리고 일단은 전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처음에 모건 대령부터 해가지고 뭐 하찌 막 이렇게 여러 명 이겨요. 지는 사람도 있고 미호 컨텐츠고 뭐 나중에 다즈보네즈 뭐 이런 다스보네즈 같은 센 애도 잡고 뭐 에넬한테는 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조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적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인물이죠. 조로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졌어요. 쿠인한테. 쿠인한테 어렸을 때 영승 2000패를 해가지고 아마 계속 승리를 쌓아도 좀 많이 못 건질 거예요. 아마 나중에 어디 한 10만 명 정도 있는 데 가가지고 패왕색 한번 써야 좀 승률이 그래도 한 80%대나 올라올라나? 이때 2000패를 해놔가지고 승률이 너무 안 좋아요. 날고기는 애 다 배봤자 승률이 좀 꽝이다. 그래서 이때 2000패를 해놔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보고 들어오는 애들은 발리는 거죠. 뭐야 영승 2000패? 이거 지금 뭐 어차피 이겨봐야 뭐 몇십 승 2000패잖아.
뭐야 이거 스타로 치면 이거 전적 뭐야 밥이네? 이러고 들어왔는데 너무 센 거야. 들어왔는데 막 스카웃 관광 당하고 약간 전적이 쓰레기라 그런데 근데 이 승률을 일단 회복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원피스 연재 20년 넘은 것 같은데요. 97년도인가부터 8년도인가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전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조로의 지금 단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질게임을 해야지 이거 공식 게임을 잡고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애들 다 있는 데서 괜히 해가지고 없을 때 싸워서 졌으면은 비공식 경기로 돌리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조로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조로의 가장 큰 죄는 사실 이겁니다. 유삭존이 얘네 2인조로 이루어진 해적 사냥꾼, 현상금 사냥꾼, 종이 한 장 차이로 짓는 놈들. 얘가 제일 문제입니다. 얘가 조로 쫄따구들이거든요. 조로가 세가지고 빌 붙어가지고 같이 현상금 사냥하던 애인데 왜 이게 가장 큰 죄냐? 이 요삭 이 이거를 알려준 인물이 얘예요. 얘가 조로 때문에 여기 잠깐 합류했었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뭐 같은 것 때문에 제일 큰 죄예요. 이거는 평생 갚아야 돼. 해적왕까지 만들어줘야 돼. 맨날 이 짓 하고 다니거든요. 지금 이거 안 꽂아서 다행이지 몇몇 인물들이 뭐 로빈, 조로, 미호크 이런 애들이 이거 꽂으면 이제 원피스 끝난다 그래. 이거에 당사자를 끌고 온 죄. 이거는 진짜 너무 큰 죄다. 조로는 아마 속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밀짚모자 해적단의 2인작 롤러노와 조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어차피 아직도 얘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훗날 뭐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될 사항들이 좀 있겠죠. 일단은 롤러노와 조로 편도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